예, 여기서 뵐 줄은 상상도 자, 못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목소리 들리셨죠? 예. 출연자분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저와도 저 신승우 대표님은 네. 잘 친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예. 들었어요. 예. 저희 어떤 관계예요? 신승우 대표가 이제 여의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죠? 맞다고 자, 한번 하세요. 진짜 만나보고 인사 네, 나눠보도록 맞다고 하겠습니다. 하세요, 맞다고. 자, 예.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호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까? 아,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좋다고 해야죠. 예. 원래 상방 하방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방송으로 친해진 인맥이 예. 되게 얕은 인맥이에요. 나가면 그냥 뭐 인사도 안 해요. 아니, 저희 방송으로 본 건 아니니까 실제로 친하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신승호 대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이 그 주택 관련주를 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어쨌거나 지난번에 탑다운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오늘은 살짝 제가 사실 실제 투자를 할 때는 네. 탑다운을 하기도 하지만 흐린 눈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흐린 눈이란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모든 걸 다 쫀쫀히 보고 투자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냥 모르겠고 잘 가겠지 해서 사서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룰루레몬 같은 거. 룰루레몬 같은 거를 그 PER을 보고서 이성적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얘가 브랜드가 잘 가니까 앞으로 잘 가지 않을까 하고 사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투자를 명료한 눈으로 하면은 명료한 수익밖에 못 얻는다. 네. 미친 수익을 얻고 싶으면은 흐린 눈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네. 숫자로 보면은 크게 못 가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좀 크게 갈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 이런 있을 수도 있고, 그 네.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진짜 트렌드 세팅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역사상 보면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어. 생각해보면 뭐 아마존도 사실 물론 아마존은 실적 괜찮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몇천 번 오를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거고 네. 뭐 룰레몬도 그렇고 지금 엘프라고 있어요. 엘프 뷰티라고 유명하죠. 약간 저가 미국의 화장품. 올리브영 같은 네. 그런 건데 거기도 어쨌거나 엄청 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뭐 PER 거의 몇백 찍었으면은 뭐 미국 개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돈 벌면 얼추 비슷한 건데 네. 뭐 그게 사실 그런 말이 되는 밸류에이션에 따지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쨌거나 올라가는 거를 그럼 예측을 하려면 이게 명료하게 내가 숫자로만 봐서 이게 설명이 되느냐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끔은 흐린 눈을 하고 가끔은 명료한 눈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시클리컬은 좀 명료한 눈을 하고 보는 게 맞고 아, 그렇죠. 그건 부동산, 중요하죠. 해운주 이런 네네. 애들은 맞고 근데 기술주는 아까 네. 앞에서 AI 하셨는데 ESG가 이제 가고 AI가 이번 2분기 때 너무 잘 갔다 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거 잡으려면 절대 흐린 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흐린 눈으로. 이러다가 네. 우리 그때 메타도 예. 딱 속지 않으셨어요. 메타도 흐린 눈으로 하다가 아니 그땐 장님이었어 장님. 안 보여. 그죠. 예, 이게 예. 시대와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애매한 게 네. 눈을 똑바로 뜨는 거랑 감는 거랑 사이에 어딘가가 있는데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말이 쉽죠 사실. 근데 이게 그 만약에 흐린 눈으로 내가 좀 잘 한다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그런 게 괜찮을 거 가능할 것 저는 같아요. 오히려 일반인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기관 같은 경우에 테슬라를 못 담거든요. 네. 그렇게 큰 주식이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은 테슬라를 못 담아요. 다 왔다가 로스컷 당하면 잘리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못 담아요 그런 거는. 근데 오히려 개인은 머스크 저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 화성 가겠거니 하고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개인이 그런 거 하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데 흐린 눈을 하려면은 제가 눈을 감고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네. 흐린 눈 하려면 뜨긴 떠야 되잖아요. 네. 그럼 뜰 때 최소한의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기술 발전들이 가는 거시적인 큰 부분들을 알고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저출산 관련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면은 저출산 관련주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저출산 관련주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못 가든 잘 가든 좀 담아놓으면 나중에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눈 감고 얘는 잘 갖고 가는 거는 사실 아닌 거죠. 그럼 기도뱀에 네, 그건 기도 메타. 근데 보통 기도에 신의 응답을 잘 안 한다. 네, 보통 시장은 반대로 응답해 주시더라. 실제로 이론도 있어요. 옵션 쪽에 보면은 맥스 페인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장 크게 잃을 포인트로 가격이 수렴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실제로 꽤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옵션쟁이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잃는다는 게 없는 말은 아닌 거죠. 네,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시장 참여자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어 화가 난다 하는 게 맞는 말인데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어쨌거나 장수를 하려면 뭔가 미니멀한 근거는 있어야 돼요. 그쵸. 제가 볼 때 그 미니멀한 근거를 하려면은
보통 좀 거시적으로 기술이 발전할 때 어떤 식으로 미래가 바뀔지에 대해서 약간 미래학자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 뜬구름 잡는 소리 중에서 아 내가 볼 때 이건 근거 있다 싶은 거는 잡고서 좀 오래 갈 만한 거죠. 저는 그런 거를 보기에 좀 적합한 논문을 오늘 하나 들고 왔는데 논문을 들고 오셨어요? 뭐 말이 논문이지 사실 그냥 들고 온 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 들고 왔는데 네. 이제 논문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논문 예. 이름이 일단 논문 스토리부터 보면은 네. 이게 챗GPT 만드는 회사가 오픈AI잖아요. 네네. 거기서 오픈AI가 이제 챗GPT가 없앨 직장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챗GPT가 없앨 직업에 대해서 오픈AI에서 논문을 썼어요. 네네. 근데 그 논문 내용이 이제 반은 사람이 보고 네. 반은 챗GPT가 볼 때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물어봤더라고요. 그게 좀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저는 인적자본 투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I 개발자를 숯을 크게 잡은 거죠. AI가 좀 완전 반대 방향으로 왔으니까 이때까지는 의외로 맞는 방향이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인적자본 투자 생각도 좀 해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좀 생각해보고 하는 약간 소재로 오늘 좀 흐리는 투자 소재로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린 눈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갈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안다기보단 본인이 아이디어는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흐린 눈으로 볼 만한 곳은 인공지능이 없애갈 직업들이다.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이고 그럼 그쪽 부분에서 이제 대체될 거에서 잘할 법한 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애들 롱 잡고 이제 없어질 회사에서 없어질 시장에서 익스포저 큰 애들 숏 잡고 이런 게 맞는 건데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롱을 잡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픈AI가 쓴 거는 사실 또 볼만하죠. 어쨌거나 이제 살인자가 범행 현장 나타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 한 번 정도 볼만하다. 사실 나온 지 좀 됐어요, 이거는. 네네. 챗GPT 나오고 나서 한 달 뒤인가 나온 논문이니까 그 당시엔 따끈따끈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논문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네네. 채널에서. 네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맞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가져오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문 제목이 되게 광호합니다. 네. 논문 제목이 GPT서 GPT인데 GPT에서 앞에 GPT는 챗GPT예요. 네네. 뒤에 GPT는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범용적으로 쓰이는 범용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다 모든 곳에. 그래서 이제 GPT는 그냥 인공지능이 하나 이렇게 쌓인 쬐깐한 애가 아니고 앞으로 사회 혹은 정말 기술의 모든 부분에 그냥 따박따박 잘 쓰일만한 정말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다. 이런 거 예시로는 전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를 다시 발명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광호한 제목인 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볼 때 레이버 마켓에 이게 어떤 포텐셜 임팩트를 줄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우리나라도 직업분류 체계가 있잖아요. 네. 미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하나고 한 꼭지고 기계한테 한 게 한 꼭지인데 사람한테 한 거는 이제 사람이 이걸 보고서 사람이 이제 챗GPT를 아는 사람이지 당연히 네. 그 사람이 보고서 챗GPT가 나왔을 때 이 일의 업무에 90% 정도의 시간은 단축이 될 것 같으냐 하면 대체되는 걸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대체는 아니고 90% 정도의 시간이 대체가 되면 대체될 거냐 이걸로 봤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업무 GPT-4한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 직업분류 체계 있잖아요. 네. 그럼 직업분류 체계에 있는 잡 디스크리션이 있거든요.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을 하는 직업이다. 그럼 그거를 넣어놓고 야 여기에 GPT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야. 이런 애가 있을 때 이런 직업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yes or no로 대답해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생각한 약간 예상을 받을 직업이랑 이제 기계가 생각한 걸 많이 달랐다 이거죠. 제가 볼 땐 기계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기계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네. 일단 혹시 자료가 있으세요? 자료가? 아직 논문 이제 여기 뭐 화면은 띄울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화면을 잠깐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네. 논문을 직접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네, 뭐 방금 받긴 했습니다. 대략치겠죠. 네, 자 이거부터 좀 볼게요. 네. 이게 GPT 3.5랑 GPT 4의 차이거든요. 네. 파란색이 GPT 3.5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 시험들에서 얻은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게 이제 GPT 4가 얻은 성적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GPT 3.5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그냥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GPT 4 정도 되면은 이제 수석이냐 사석이냐 이걸 겨루고 있어요. 눈물이 나죠 진짜.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럼 이렇게 대단한 GPT-4가 자기가 볼 때 없앨 것 같은 직업이 뭐라고 했느냐 보면은 뭐 앞에 있는 원래 논문 볼 때 결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자, 네, 이게 이제 그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직업들. 이거부터 볼게요. occupation. 네. 직업. 네, 직업인데 이제 without any exposed tasks. 그러니까 GPT가 나온다고 해도 얘는 별로 영향 안 받는 애들. 근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시하는 직업들이 많아요. 블루 칼라 직업이 많아요. 그래요? 네, 요리사. 여기 보면은 요리사 있고 그다음에 뭐 플러머도 있고 디시워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주방 보조죠. 네, 그런 에이. 직업들이 많아요. 디시워셔는 지금 에이 저거는 인공지능이 대체하진 못하지만 머신이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건 있는 게 그 제가 볼 때 기계 끝판왕을 보고 싶은 겨가지고 테슬라든 어차피 빅테크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되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테슬라 ILD에서 로봇 보셨나요 혹시? 네 봤죠. 그거 보면 물 주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맞아. 그냥 설거지 대체하려면 멀었어요. 생각보다 로봇이 만들기가 어렵더라. 의외로 블루칼라가 대체가 더 어렵더라.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는 우리가 접시를 넣는 행위를 하니까 그쵸, 네. 씻기만 하는 거고. 식기세척- 근데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아예 설거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기술일 수 있겠네요. 그거. 생각보다 하드웨어가 더 개발이 어렵다고 지금 약간 생각이 드는 중이죠. 예.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없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있었던 거고 이제 기계 입장에서 오히려 저런 게 더 힘들더라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배민에서 서빙복 같은 거 만든 게 실제 서빙할보다 일을 못해요. 예, 근데 그게 뭐 지금 로보틱스로는 그게 한계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앞으로 한동안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쪽 직업이 뭐 돈을 많이 받을 거냐 그건 좀 얘기가 다른데 적어도 이쪽 직업에 그러니까 이런 류 직업들에 이제 많이 노출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AI로 인해서 망할 가능성 별로 없다. 라는 게 첫 번째죠. 또 그 직업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흥미로운 거 많던데. 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있는데 보시면은 스포츠 선수도 있었고. 맞아요. 스포츠 헬퍼. 선수도 있고. 헬퍼도 네, 보시면은 있었고.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게 첫 번째는 요리사 직군이고 그다음에 가장 저는 또 좋게 봤던 게 여기 보면은 여기 아그리컬처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농부는 당장 없어지기 되게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농업이 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업이라는 건 밀농업인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 가장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은 다 밀을 먹으니까.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밀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요. 그러니까 밀값이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지금 빌 게이츠도 미국의 이제 농업지를 지금 사들이고 있잖아요. 계속 농지를 많이 들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기 하니까 음. 그런 뭐 방향성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글래드스톤에 랜드라는 ETF가 있어요. 예. 그 ETF는 뭐냐면은 그 ETF가 이제 농지 ETF거든요. 농지 리츠예요. 근데 그 리츠는 또 월배당도 주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냥 보실만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리츠도 있고 다 작년에 재작년에 와장창창 빠졌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냥 볼만한 가격 온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능겨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한국에서 농지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리츠로 간접적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그럼 이제 그 사라지지 않을 직업들이고 네, 이제 사라질 직업들 사라질 가야겠죠? 직업들이 네. 또 궁금합니다. 예. 사라질 직업들에서 이제 이걸 사람이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거 좀 작은데 예. 이게 보면은 이게 휴먼 알파 베타 감마가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사람이 볼 때 없어질 것 같은 직업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사람이 볼 때. 예, 그리고 모델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이게 기계가 볼 때 없어질 것 같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수학자가 없어진대. 근데 100%. 수학자는 사람은 100% 없어질 것 같다고 그랬는데 모델은 조금 회의적이지만 그러니까 모델도 100% 없어질 것 같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수학자는 둘 다 없어질 것 같다고 말을 한 거죠. 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응대 직원 밑에 응대 직원. 네, 응대 직원. 응대 직원은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서 열심히 없애고 있죠. 네. 아 맞아요. 실제로 네. 정자동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거기 콜을 AI로 했거든요. 근데 그 그래요? 당시에 엄청 크게 막 반발이 없었던 걸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모양인데 실제로 제가 영업을 뛰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영업 뛸 때 챗GPT 쓰면 진짜 유리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녹취를 다 하잖아요. 녹취를 한 거를 다 녹취록을 만든 다음에 클로바 노트로 만들죠. 근데 그걸 챗GPT한테 던져주고 야 네가 볼 때 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물어봐요. 될 것 같은 애한테만 시간을 써요. 그럼 타율이 훨씬 올라가요. 안 될 것 같은 애한테 백날 가봐야 솔직히 서로 스팸이에요. 서로 안 좋아요.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시간을 더 들여서 얘기를 해보면 훨씬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인간이 판단하면은 물론 잘하는 잘하는데 못하는 못해요. 근데 못하는 애보다는 챗GPT가 잘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유의미하다. 그래서 영업직 같은 것도 꽤 많이 대체될 거라는 게 솔직히 눈에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쪽에서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재밌는 게 사람은 이제 그 인터프리터, 트랜슬레이터 이런 쪽 애들이 없어질 거라 말을 했는데 네. 근데 기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 말한 게.
어떤 게요? 어떤 그러니까 기계는 예. 번역가, 그러니까 사람은 번역가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번역에 말을 대해서? 했는데 예. 저도 안 없어질 것 기계는 같아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저는 없어질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한동안은 적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 없어지겠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실제로 번역에 이슈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번역들이 가장 비싸요. 법률 문서를 번역한다든지 이런 게 비싸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애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아주 잘하지 못해요. 그런 애들은 근데 데이터도 별로 없으니까 잘하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약간 뭐랄까 좀 모순적인 게 지금 챗 GPT라는 것 자체가 생성형 언어 모델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쵸, 예. 근데 언어 모델로 시작됐는데 어떤 번역에 대해서 그게 앞으로 이제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참 진짜 아이러니한 것 좀 같아요. 아이러니하긴 한데 예. 근데 실제로 저는 번역기 만들면서 보니까 이게 리니지 특화 번역기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희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번역하기가 진짜 애매한 용어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예. 부분을 또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적인 부분도 언어에 있고 있어서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법률 개념인데 저쪽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번역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 그런 걸 번역하는 건 이제 아트 영역인데 그런 것까지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회계사들이랑 이제 어디 그러니까 감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기계는 확신했고 그다음 리걸 시크레터리스 그러니까 파라리걸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제 변호사는 아닌데 변호사 도와주시는 보조 법조인들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거의 확신해서 답변했고요. 저 마음 아프겠다. 근데 저기 지금 속해 계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없어져요. 근데 실제로 없어지고 있기는 해서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법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챗GPT에 법률 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합의라는 모델이 있는데 예. 합의가 이제 그 영화란다. 그 미드 중에서 수츠라는 미드가 있어요.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정 드라마 미드인데 예, 알아요. 거기서 이제 사수가 합의거든요. 이름이. 근데 걔 이름 따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리걸 GPT가 있어요. 걔가 이름이 합의인데 실제로 걔가 파라리걸들 정말 잘 대체하고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라리가 원래 그러니까 뭐 다 대체할 수는 없는데 10명 뽑고 1명 뽑으면 9명은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냐면 실제로 그걸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자분들이 얘기할 때는 되게 극단적으로 이건 없어질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약간 그 예를 들어 아까 합의라고요, 합의? 네. 그러면 합의가 인공지능을 잘 써요. 그럼 그 형태로 남아요. 그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나의 직업이 없어지는 형태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잘 쓰게 만드는 그쵸. 롤을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럴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맞는 말인데 가는 방향이 맞긴 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내러티브에 취할 수 있어. 그것만 조금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자. 근데 뭐 사실 직업의 90%가 없어지면은 그 직업은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맞아. 저기 보면은 지금 고 힐필사님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일자리가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임팩트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랑 이제 기계랑 다 동의하는 게 없어질 직업으로서 일반 사무직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럼 거기서 가장 득을 볼 만한 기업들이 보통 RPA 기업들이에요. RPA가 이제 로우 프로세스 오토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자동화 같은 거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UiPath 같은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UiPath의 애초 컨셉이 뭐냐면은 개발자가 있으면 원래 다 자동화는 돼요. 근데 개발자가 쓰는 것 자체가 매번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매번 안 쓸 수 있도록 UiPath 같은 걸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그걸 하려면 또 코딩을 해야 돼요. 그렇죠. UiPath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물론 쓰기 쉽긴 한데 어쨌든 코딩을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챗GPT가 그 코딩을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그냥 일을 그냥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를 하는 거를 개발자를 안 부르고 그냥 챗GPT한테 UiPath 코드를 짜줘 이렇게 시키면 얘가 잘 짤 가능성이 높아요. 길게 잡아도 5년 안에는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RPA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잘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 붙여가지고 실제로 브리티 RPA에서도 제가 설명회 가서 들어보면 브리티 RPA는 삼성에서 만든 RPA예요. 예. 삼성 SD에서 만든 RPA도 보면은 넥스트 스텝을 아예 대놓고 그냥 LMN 플러스 RPA로 잡더라고요. 모든 RPA 기업들이 비슷하게 잡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일을 시킬 때 원래 RPA한테 일을 시키는 게 어려웠던 이유가 어쨌거나 RPA 코딩을 해야 되니까 어려웠던 건데
그냥 코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안 하고 그냥 한국말로 하면 얘가 알아서 코딩을 해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메일을 보내는 자동화 툴을 짜줘 하면은 얘가 이메일을 보낸 걸 짜주겠죠. 근데 이게 원래는 그거를 RPA 그 툴을 보고서 설명서 받아서 누군가 이제 깨작깨작 만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깨작깨작 만지는 과정을 우리는 고상하게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파이썬으로 하느냐 UiPath 툴로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UiPath 같은 애들이나 RPA 같은 애들이 대중화가 못 됐는데 챗GPT 붙이면 대중화가 된다 이거죠. 왜냐면 자연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챗GPT류의 가장 장점이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이때까지는 사람이 컴퓨터를 배워야 됐어요. 네. 그냥 컴퓨터는 정해진 대로 하고 아쉬운 건 사람이니까. 근데 챗GPT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기계가 맞춰줄 수 있다는 단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엑셀 같은 거에 챗GPT를 붙이면은 엑셀에서 이런 거 해줘라고 말을 하면 되지 엑셀을 내가 익힐 필요 없어진다는 소리죠.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건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소프트웨어 잘하는 기업들 잘 갈 거고 그래서 어도비 같은 회사들 잘 갈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너무 해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오픈AI에 투자한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걔네가 투자한 조건이 사실상 돈 빌려준 거에 가까워서 오픈AI가 수익을 내면은 수익을 낸 이후에 75%의 수익을 투자금을 변제한댔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거 사실 원쿠션 거쳐가지고 자기 돈으로 오는 거예요. 네네. 마소에서 그냥 오픈AI 계속 쓰면은. 그러니까 마소는 지금 딜을 너무 잘했죠. 오픈AI는 지금 적자 보고 있으니까 좀 눈물이 나겠지만 뭐 나중에 흑자를 보면은 그 단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크게 먹는다. 75%를 먹는다. 그래서 이게 투자라고는 보지만 사실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라 참고로 RPA에서 로봇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실제 그 로봇이 자동화하는 거는 좀 많이 달라요. 그건 아직 잘 못해요,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무직군에서 RPA 같은 회사 보는 거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분들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죠. 이미지는 더 잘하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인공지능들이 많은 걸 없애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RPA 쪽 코딩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대체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대체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RPA는 앞으로도 좀 볼만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주가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별로니까. 예. 실적이 별로인 건 제가 볼 땐 그럴만해요. 실제로 써보면은 저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니까 쓸만한데 모르는 사람이 쓰기에는 제가 볼 땐 어려워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근데 그걸 챗GPT 붙여가지고 사람이 UiPath를 배우는 게 아니라 UiPath가 그냥 사람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짜지는 그런 단계까지 아마 곧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더 널리 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아까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적 자본 투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공부 잘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킬러 문제도 이제 수능 킬러 국어 문제 같은 것도 챗GPT가 다 맞추는데 사람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AI로 대체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무서운 일인 게 얘는 가격이 사실상 공짜인데 나는 좀 비싸게 받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이 AI랑 비교해서 지금 나아지는 게 없으면 만약 공부 쪽으로는 그럼 약간 다른 쪽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 안 없어질 것 같은 직업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직업이 당장 가면 저부가가치기 때문에 그걸 가러 가긴 좀 애매하지만 예전처럼 공부에 방점을 많이 찍고 가는 게 맞겠느냐 하면은 좀 아닌 것 같다 갈수록.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대표적인 게 수학자인데 수학자는 둘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자들은 어쨌거나 슬퍼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때까지 인적 자본 투자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특히 한국에서는 화이트 칼라의 방점을 많이 찍고 있었어요. 근데 화이트 칼라의 방점을 찍는 게 지금 시대에 와서 맞느냐. 제가 볼 땐 투자해서 약간 인적 자본 투자해서 약간 비중 조절은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비중 조절을 좀 세게 한 거죠. 저는 AI 개발자를 완전 쇼치고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교육 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저출산 때문에라도 줄어들겠죠. 예. 그때까지 트래젝토리가 궁금한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인적 자본과 약간의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근데 솔직히 시대인재는 이러나 저러나 잘 가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제가 회사 밖에 나와서 느낀 게 예. 학벌이랑 돈 버는 거는 생각보다 큰 관계가 없어요, 진짜로. 학벌 좋다고 돈 잘 버는 게 아니고 돈 못 번다고 뭐 학벌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돈이나 학벌이나 이 그냥 트레이드오프인데 보면은 둘 다 잡긴 진짜 어렵고 보통. 예.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는 학벌이 밸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서울 집값 오르면서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돈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먹고 사는 데 문제는 없죠. 아니 학벌 네. 좋으시잖아.
근데 저는 솔직히 더 벌긴 해야죠. 그리고 저는 학벌을 그래요? 다 버리고 번 거니까 사실. 예. 제가 지금 뭐 식당 주인하고 이제 글도 쓰게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 학벌 쓰는 건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학벌을 오히려 버려가지고 연봉이 늘었다고 봐야지. 예. 학벌을 그대로 잡고 AI 개발자고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연봉이 지금보다는 좀 작지 않았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물론 잘하는 AI 개발자분들은 잘 받으세요. 근데 제가 좀 쪼렙이어서 그랬던 거죠. 네. 그러면 네. 지금 이건 뭐 약간 부가적인 얘기지만은 지금의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뒤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저는 솔직히 진짜 곧될 것 같은 게 예. 이게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냐 물어보면 솔직히 없어요. 아직 못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해서 화이트 칼라 쪽에서만 놓고 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으냐 물어보면 진짜 많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사람을 자르고 다녀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예. 제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 사람이 잘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왔을 때 이게 뭐 이미 안 닥쳤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닥쳤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이미 닥쳤는데 모를 뿐이지. 그럼 이제 생각보다 그게 그 기간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보통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특이점이란 말은 적절치 못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이 구간일 거거든요. 예. 어떤 구간에서부터는 뭔가 사람을 능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구간이 끝났을 때는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뭐 그런 구간이 있을 텐데 지금 그 구간의 끝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중간도 아직 안 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초입은 맞아요, 분명히. 실제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먼 미래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예. 지금 초등학생 애가 있다. 그럼 걔가 직업을 가질 때쯤에는 확실히 많은 게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에어버님 오셨으니까 제가 또 이제 로이 아빠 됐으니까 관심 있게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좀 이제 요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 우리 투자자분들께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롱을 잡고 숏을 잡고 이렇게 그런 어떤 산업군이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먹는 거는 안 없어질 것 같고요. 먹는 거. 네, 옷은 제가 진짜 몰라서 모르겠고 옷은 그냥 제가 대충 입고 다녀서 예. 먹는 거는 어쨌거나 사람이 물리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 생각보다 사람이 그 고대 시절부터 농사 짓는 게 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그냥 논밭에서 짓거든요. 물론 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에 이제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짓는다는 거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인 차이를 만약 탄수화물을 만드는 곡물에서 줄 수 있으면 유의미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스마트팜들은 유의미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탄수화물을 만드는 곡식을 생산하지 못해요. 토마토 같은 거 정도나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시장을 크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밀을 진짜 에너지 에피시언트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가 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 갈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오든 안 오든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에서 그 발전이 촉진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저는 사실 링크드인 기반 투자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잘하는 IT에서 잘 치는 애들을 리스트를 만들어놔 몇천 명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어디 많이 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잘 가는 회사가 잘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게 GPT에서의 T가 트랜스포머잖아요. 네.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페이퍼를 8명이 썼어요. 8명이 썼는데 그 당시엔 다 구글 아니면 구글 브레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글에 남아있는 사람이 1명인가 2명밖에 없어요. 그 8명 중에? 네, 나머지는 다 스타트업에 갔어요.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어딘가 상장사로 모이거나 걔네가 있는 스타트업이 상장사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 그런 거 사는 건 괜찮은 거죠. 네,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물론 제가 뭐 많은 사람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주변에 똑똑한 애들이 요새 많이 몰리는 분야가 있어요. 어디에요? AI 플러스 바이오거든요. AI 플러스 바이오? 네, 근데 실제로 AI랑 바이오랑 접합이 좋아요. 신약 개발이 있어서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게 결국 잘 찍기란 말이에요. 근데 잘 찍기인데 바이오에서 신약 개발하는 게 정말 장대한 찍기의 과정이에요. 이 물질이 맞냐 저 물질이 맞냐 이거 찍기 그러네. 과정인데 예. 그런 걸 AI가 실제로 잘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어요. 최근에 리컬전 같은 기업들은 물론 걔네는 너무 수총 작아가지고 왔다 갔다 너무 심하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막 프리장 때 갑자기 160% 올랐다가 본자 오니까 막 80%로 빠지고 막 그러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잘 갈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저는 잘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얘네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 게 얘네들 중에 대부분은 재무가 좀 양호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에서 IT 기업이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도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약간 잘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잘 볼 필요 있는데 분명히 수익을 줄 만한 타점은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AI 플러스 바이오 같은 기업 좋다고 생각하고 당장 한국에서 루닛이 거의 이번에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미 오고 있는 현실인데 루닛은 영상에서만 하거든요. 네네. 뭐 신약 개발도 한국에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약 개발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용도도 AI가 기차게 잘 찾아요. 사람은 선입견 있어서 잘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I 플러스 바이오도 저는 밝게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약간 그 신승호 대표님 말이 그 되게 방향도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것 같고 하긴 한데 좀 이게 너무 가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저게 있어요. 그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뭐죠? 골 나이? 뼈 나이? 네. 인공지능으로 뼈 나이 측정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찍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성장판이 다 자라면 이제 성장판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그 관절하고 관절 사이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 닫혔네. 더 이상 안 자라겠네. 이런 거 보고 뭐 근데 이 친구가 많이 컸길래 너무 많이 큰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어. 뭐 관절 사이가 아직도 벌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인공지능으로 어느 정도 몇 살짜리가 몇 센티미터의 키에 몇 킬로그램의 아이가 이 정도 벌어져 있으면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지는 추가적으로 덜 자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걸로 이제 뭐 그러면 그 치료를 더 할지 말지 이런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런 게 되면 저것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도 없어질 수 있고 한데 그 대표님의 말이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혹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어요? 뭐 사실 제가 말한 것 중에 실제로 지금까지 안 일어난 말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AI 그것도 보면은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보를 하고 나서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맞는데 19시간 걸렸어요. 원래 몇 년 걸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AI가 이미 성과를 보인 거죠. 다만 얘네가 왜 시장 재패를 아직 못하냐면 어떤 속사정이 있냐면은 후보물질을 잘 찾는 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후보물질이 왜 그런지 기전을 잘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돼야지 임상이니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건 AI가 또 잘 못해요. 얘는 로직 있게 설명하는 거 아직까지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못하긴 하지만 분명히 브레이크스루를 만든 거는 이미 많이 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밸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식이 있는데 키 몇 가지 크는지 맞추는데 뭐 1억 낼 거예요? 안 낼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 뭐 많이 내봐야 100만 원 내면 땡이지, 솔직히 그거는. 보통 엄마 따라가더라. 그쵸. 이러고 끝나죠. 그쵸.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짜잘한 건 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AI가 나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예전부터 한의원에서도 많이 했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언제나 해서 암 같은 거 잡든지 당뇨 같은 거 잡든지 그 정도는 돼야지 바이오에서 볼만하고 나머지 병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크게 볼 필요는 없고 물론 시총 작은 기업이 그런 거 만들면 유의하지만 그냥 매크로하게 지금 오늘처럼 흐릿눈하고 볼 때는 그런 건 안 보이는 게 맞고 눈썹에 가려서 예. 그러면서 좀 크게 보면은 이미 크게 봤을 때 어느 정도 프로미싱한 결과를 보인 건 맞아요, 사실 이미. 그래가지고 그건 맞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한 거 RPA 같은 것도 실제로 해보면 어느 정도 돼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닌데 다만 산업 레벨에 쓸 때까지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좀 더 기술 발전이 필요한 것뿐이지 안 될 기술 발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말한 거 중에 없는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예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제가 말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스마트팜 같은 것도 한동안 핫했지만 한동안 핫했을 때 투자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투자 들어온 게 제가 볼 때는 밀 하면은 더 많이 들어올 거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냥 토마토 시장보다 밀 시장이 100배 이상 큰데 뭐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게 AI 제가 말한 게 뭐가 있었죠? RPA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RPA 써본 사람, 그러니까 RPA가 잘 구축이 되면 그럭저럭 만족을 해요. 잘 구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 구축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그냥 잘 구축한 게 사실 시스템 다시 짜는 건 똑같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좀 어느 정도는 그 AI를 활용하는 애들이 좀 성과를 보이는 자체는 맞아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 애들도 있고 안 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된 애들은 볼만하고 된 애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겠죠. 비싸졌으니까. 예. 이게 제가 그 대표님의 말에 이게 토를 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가시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다가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기업들 워낙 좋아하니까 예전에 이제 이것도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존 디어도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를 인수해 갖고 인공지능으로 이게 논에서 보다 보면은 피랑 벼가 구분이 안 돼요. 그쵸, 옛날에 그쵸. 혹시 농활 다녀오셨어요? 어떤 거요? 농활 같은 거, 농촌 활동 막 이래 갖고 그 막 농촌에 가서 대신 이제 이게 일해드리고 잘 못하는 피랑 벼랑 못 보니까 가서 그냥 딱 자고 있으라고 그러고. 뽑으면은 막 할머니 와서 등짝 때리고 그쵸, 너 그쵸. 벼 뽑았니 막 이러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걔네가 자율주행 트랙터를 운전함에 있어서 피가 무엇인지 벼가 무엇인지를 구분한 이후에 그럼 피에다가는 그 농약을 뿌리고 벼에다가는 물을 주고 이 방식을 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것들이 딱 오면 아 이게 그렇게 사용되는구나 막 이게 이해가 될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대표님이 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가 봐. 근데 제가 뭐 이게 자기가 좀더 명확한 좀 더 명확한 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BP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BP 영국 정규잖아요. 네. 국회의전 파는. 네네. 걔네가 이제 지금 팔란티랑 협업을 해가지고 네. 배럴당 생산 원가를 14불에서 6불로 낮췄어요. 예. 근데 그거 그냥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한 거거든요. 수출 기술 늘면 제가 볼 땐 14불에서 13불로 낮아져도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아예 반이 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애들도 있고 실패한 애들도 많고 솔직히. 그러니까 실패한 애들이 90%고 성공한 애들이 10%죠 당연히. 근데 성공한 애들 보고 흐린 눈하고 사는 거지 사실. 이게 실패한 애들이 사실 당연히 90%면 새로 뭔가 기술이 나오면은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 실패할 때 버블이 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그럼 다시 해봐야지 하면서 다시 해보면은 어디다 돈이 가냐면 엔비디아에 돈이 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가 미친듯이 잘 갔었죠 한동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단계에서 하다가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은 이제 애들은 엔비디아 거 더 안 사고 네. 잘 되는 애들은 나는 이미 충분히 샀으니까 더 안 사고 하면은 그때 이제 엔비디아는 꺼지면서 AI에서 실제로 잘 뭔가 돈을 버는 혹은 네. 벌 것 같다고 뭔가 생각이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 잘 가겠죠. 그때가 2차 버블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애들은 살아남고 못 버는 애들은 다 나가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버블 꺼지는 거 그렇게 되겠죠. 네, 대표님이 네네.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만약에 예를 들면 기업들이 잘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방향성이 안 되는 기업들도 결국에는 잘 되게끔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인지 만약 안 된다면 우리 원래 하던 거 하자 뭐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꼭 가야 될 하나의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뭐 AI를 가지고 뭐 툴만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근데 그게 상장사다. 근데 걔네가 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밀렸다. 그럼 걔네는 그냥 상패죠 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뭐 볼 여지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 회사가. 아니 뭐 잘하면 인수엔딩인 거고 그냥 어디 팔려가지고 그냥 어디 팔려가지고 저점에서 40% 정도 오는 가게에서 털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 가면은 진짜 넥스트 마이크로소프트나 빅테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선택지로 봐야지 이게 그러니까 연에 10% 꼬박꼬박 오를 회사를 고른다는 걸로 보면은 사실 이쪽은 아예 아닌 거죠. 안 된다. 흐린 눈으로 봐야 된다. 이쪽은 흐린 눈으로 보는 회사는 그러니까 사실 연에 10% 오를 것 같은 회사는 솔직히 그냥 진짜 따박따박 돈 버는 회사들 보면 돼요. CP 같은 뭐 CP 같은 뭐 캐나다에 있는 철도 회사 주식 중에서 지금 니어쇼링 때문에 계속 돈 벌 것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 그냥 따박따박 보면 얘네가 배당도 잘 주고 계속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주가가 천천히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100% 망하는 거 아니면 흥하는 거 완전 중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에서 솔직히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약간 대항해 시대 메타 투자라고 생각해요. 대항해 시대 때 배를 10척 띄우면 한 척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9척은 상패된 거죠. 근데 한 척이 100배의 수익을 벌어다 주니까 핀백어를 치는 거죠. 근데 주식은 조금 더 좋아요. 주식은 왜 좋냐면은 주식은 이게 보다가 회사가 아리까리한 것 같으면은 걔네 손절 쳐가지고 잘 가는 회사에 불을 타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할 때는 저는 무조건 모멘텀 플레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멘텀 플레이. 그러니까 못 가는 회사 팔아가지고 잘 가는 회사 사줘야 된다. 못 가는 회사 계속 못 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다가 실체가 없어 보여. 그런데 얘가 스타트업이야. 그럼 솔직히 주가 마이너스 95% 찍는 거 1도 아니에요. 1년 안에. 실제로 작년에 많이 찍었죠. 근데 이제 뭔가 잘하는 애들은 또 계속 잘할 거예요. 그런 애들 시장을 다 먹을 텐데 그런 애들은 또 올라가는 거 100배 올라가는 거 1도 아니에요. 상장사 중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마이너스 95% 갈 애들 팔아가지고 100배 오를 애들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게 존버가 아니고 사놓고 나서 내 투자 아이디어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을 당연히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조절을 해줄 때 여기 섹터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해운주다 하면은 원래 벌크선 간다음에 탱커선 가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조선주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S&P랑 국채 하듯이 그런 거는 90% 10% 딱 정해놓고 이제 얘 비쌀 때 팔아가지고 얘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는 무조건 불타기. 근데 불타기를 하려면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거 광기 투자예요. 불타기는 애지간 정신은 안 돼 내가 보니까. 그래서 크린 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투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시클리컬하게 하는 투자는 따박따박 이제 공시 보고 분석해가지고 앞으로는 업황이 언제 나아질 것 같으니까 먼저 한 단계 먼저 사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는 얘가 될 테니까 이렇게 사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벌크선 오고 탱커선 오고 그렇게 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이클 올 때 사는 그런 투자가 있는 거고 이건 완전히 다른 메타예요. 같은 투자라고는 하지만 앞에 있는 애들은 약간 모범생 투자하는 거고 뒤에 있는 애들은 살짝 야바이 하는 거예요. 물론 야바이를 하는데 야바이도 그러니까 포커를 쳐도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알고 포커를 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배팅의 영역이다 이거는. 근데 저는 이런 쪽 투자도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큰 트렌드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첫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AI예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AI가 잘 갈 때 어떤 게 잘 갈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건 보통 제가 볼 때 논문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논문을 보는 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바이오 투자할 때도 논문 보고 투자하는 거고 원래. 그래가지고 어디 학회에서 이 회사에서 말한 메소드 좋대더라 하면은 살짝 미리 사봤는데 좀 잘 가면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트위터 보는 것도 좋고 진짜로 진지하게. 트위터가 한국에서는 약간 인생의 낭비 소리 듣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건 학계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것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거 좀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빨리 들어간 다음에는 흐린 눈으로 오래 잡기. 그래서 약간 비트코인 같은 것도 솔직히 실체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네네. 근데 걔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어쨌거나 로직이 말이 된다. 08년도 당시에 어쨌거나 말이 된다 해가지고 잡고 있던 친구들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맨정신에서 왔을 리는 없죠. 흐린 눈으로 잡았든지 까먹었겠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딴지를 걸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말씀하신 게 이렇게 확 와닿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A에서 B가 되니까 B에서 C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겠구나라는 걸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아시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못 따라가고 있어. 다음번에는 흐린 순자 하나만 딱 파가지고 그냥 미싱 링크를 다 채워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흐린 눈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것도 있어. 너무 말똥하셔서 눈이. 약간 귀를 반쯤 닫고 들었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안경 하나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듣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참. 뭐 저희 또 신승우 대표 네. 또 오래간만에 보고 네. 여의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저거든요. 다시 앞으로 한번 자주 뵈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네. 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